62살에 설렜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끝내 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퇴직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울역 근처 국밥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형, 나야, 정우야. 박정우. 30년 넘게 연락 없던 동창이었어요. 용건은 짧았습니다. 형, 이선아도 온대. 국밥이 식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이름 하나에 없어진 줄 알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시끄러웠는데 저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이선아. 40년 만에 다시 들은 이름인데 이상하게 바로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3학년 창가 두 번째 줄에 앉아있던 아이였어요. 노란 머리핀, 웃을 때 왼쪽 볼에 들어가던 보조개. 그 시절 저는 그 애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붙였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도 같이 가자는 말 한 번 못했고 졸업식 날 마지막으로 마주쳤을 때도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잊은 줄도 알았고요. 그런데 이름 하나에 40년이 한꺼번에 밀려오더라고요. 나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은 했는데 그때 이미 제 마음은 동창회에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동창회에 갔습니다. 종로 쪽 한정식 집이었어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저는 바로 알았어요. 창가 쪽에 앉아 다른 여자 동창이랑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아져 있었고 웃을 때 볼에 옅은 주름이 생겼는데 왼쪽 볼의 보조개 자리는 그대로였어요. 아, 저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반가운 마음보다 먼저 진짜로 다시 만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일부러 반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까이 가면 무슨 표정을 지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술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더니 박정우가 제 등을 밀면서 말했어요. 형, 인사나 해요. 그 말에 선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 잠깐 멈추더니 웃었어요. 어머, 홍재석이야? 응, 나야. 40년 만이네. 그러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40년 만에 나눈 첫 대화가 그거였어요. 더 하고 싶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목구멍에서 뭔가 막힌 것 같았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선아 쪽을 의식했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귀는 선아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생각보다 낮아졌더군요. 말할 때 손을 많이 움직이는 버릇은 그대로였어요. 그 버릇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박정우가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다들 번호를 올렸고 저도 올렸습니다. 선아도 번호를 올렸어요. 그날 밤 집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카톡방에서 사람들이 오늘 좋았다느니 다음에 또 만나자느니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방에서 선아의 번호 하나만 봤습니다. 저장할지 말지 한참 고민했어요. 저장했습니다. 이름 앞에 별표를 하나 찍었어요. 그러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선아, 지난번에 반가웠어. 잘 지내지? 보내고 나서 3분쯤 지났을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답장이 왔어요. 응, 나도 반가웠어. 갑자기 연락했네? 밥이나 같이 먹을래? 가슴이 뛰었습니다. 62살에 가슴이 뛰었어요. 본인이 이상한 건지 자연스러운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이틀 뒤 종로 쪽 한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마주 앉으니 40년 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 선생님 기억해? 체육 선생님. 아, 맞아. 그 선생님. 무섭게 생겼는데 되게 착했잖아. 그때 소풍 어디 갔더라? 남산 아니야?
부실하게 뭐 싸갔더라? 웃었습니다. 선아도 웃었어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경기도에서 살고 있었어요. 남편과는 10년 전에 이혼을 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독립해서 따로 산다고 했습니다. 혼자 산지 오래됐어요. 그렇게 말할 때 담담했어요. 서글프게 담담한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하게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아내 이야기를 했어요. 8년 됐어.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그게 다였어요. 더 물어보지도 않았고 더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편했어요. 헤어지면서 선아가 말했습니다. 또 밥 먹자. 그래. 집에 오면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들뜬 건데 들뜬다고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냥 오랜 친구를 만난 거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선아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경복궁 근처 카페를 알아놨다면서요. 거기 좋더라고. 한번 가볼래? 갔습니다. 햇살 좋은 오후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는데 선아가 창밖을 보다가 말했어요. 나 여기 20대 때 자주 왔었거든. 그때랑 달라졌다 여기도. 그래, 뭔가 쓸쓸하네. 저는 그 말이 왜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쓸쓸하네. 그 한마디가 한동안 귓가에 맴돌았어요. 카페에서 2시간쯤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끊길 것 같으면 선아가 다시 이었어요. 저보다 말이 많았고 표현이 풍부했습니다. 저는 주로 듣는 쪽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선아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오래된 친구인 걸까? 아니면 나랑 비슷한 감정이 있는 걸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궁금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연락이 잦아졌어요. 카톡으로 소소한 것들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나 점심에 된장찌개 먹었어. 오랜만에. 재밌는 영상 봤어? 한번 봐. 매일은 아니었지만 이틀에 한 번쯤은 뭔가 왔어요. 저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한강 나갔다 왔어. 사람이 별로 없더라.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별거 아니야. 저녁에 비 온대. 우산 챙겼어? 우산 챙겼어를 보내고 나서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냥 날씨 얘기지 뭐. 근데 왜 손이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선아는 잠깐 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 비 좋아해. 우산 안 쓸 거야. 읽고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자인데 웃었어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인사동이었어요. 걷다가 길거리 호떡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선아가 저기서 사 먹자고 했어요. 1,500원짜리 호떡을 사서 길가에 서서 먹었습니다. 뜨겁다. 천천히 먹어. 이런 거 얼마만이야? 나도 모르겠다. 오래됐지. 호떡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옆에서 사람들이 지나갔고 바람이 좀 불었고 저는 그 장면이 좋았습니다. 화려한 게 아니라 그냥 편한 장면이었어요.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뭔가가 선아 옆에 있으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선아가 호떡을 다 먹고 손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재석아, 응? 나 요즘 이런 시간이 좋더라. 뭔 시간? 그냥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분 좋은 것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말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 말을 속으로만 했어요. 그렇게 2달쯤 지났습니다. 만남이 횟수로는 5번 정도였어요. 매번 점심이나 오후였고 저녁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돌아오면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더 있을걸, 더 이야기할걸. 그 마음이 생기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집에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달라 보여서. 뭐가 달라?
모르겠는데 좀 들떠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야, 별거 없어.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밥을 먹으러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그날 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들떠 보인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설레는 건가? 62살에. 아내 떠나고 8년이 지난 지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난 거야. 그게 반가운 거지. 그런데 그게 잘 안 믿겨졌어요. 6번째 만남 때였습니다. 서울 쪽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선아가 알아놨다고 해서 갔는데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조명이 어둡고 테이블이 작았어요. 메뉴판을 받아서 펼쳤는데 파스타 하나에 28,000원이었습니다. 2명이 먹으면 와인까지 하면 10만 원은 훌쩍 넘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퇴직금이 있고 연금이 조금 나왔지만 사실 매달 쓸 돈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병원비 쓴 것도 있고 아이들 도와준 것도 있어서 통장 잔고가 그렇게 두둑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선아 앞에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먹자고 했어요. 와인도 시켰습니다. 계산할 때 제가 냈어요. 집에 오면서 영수증을 꺼내봤어요. 97,000원이었습니다. 버스 안이었는데 그 종이를 한참 들고 있었어요.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었어요. 97,000원은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 돈을 쓰면서 제가 뭘 원했는지가 걸렸어요. 선아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건지, 아니면 이 관계가 계속되길 바라서 한 건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40년 전처럼 멋있게 보이고 싶었던 건지. 퇴직하고 나서 달라진 게 있었어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해져 있다는 것. 연금이 나오고 퇴직금 이자가 조금 붙었지만 쓸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는 걸 항상 의식하게 됐습니다. 선아는 괜찮은 식당을 자연스럽게 골랐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자연스러운 수준인 거겠죠? 그런데 저한테는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느꼈는데 말을 못했어요. 메뉴판 보면서 잠깐 숨을 참은 걸 선아는 몰랐을 거예요. 와인 시킬 때 그냥 고개를 끄덕인 것도. 계산하고 나서 선아가 다음엔 내가 살게 라고 했을 때 저는 웃으면서 그래 라고 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다음이 몇 번쯤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한 달에 2~3번 만나면 밥값만 얼마가 들고 선물이라도 주고받으면 또 얼마가 되고. 그 계산을 했다는 게 스스로도 부끄러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돈 계산을 하는 게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 초라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돈이 아니라 마음이 그랬어요. 내가 이 관계에서 얼마나 더 쓸 수 있는지, 얼마나 더 쓸 준비가 돼 있는지. 집에 도착해서 불을 켰습니다. 영수증을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지금 뭘 바라고 이러는 걸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선아가 먼저 연락이 왔어요. 재석아, 나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왜? 경기도 쪽에 단풍 구경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잠깐 멈췄습니다. 당일치기 외출이었지만 둘이서 멀리 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좋아라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만나서 버스를 탔어요. 차창 밖으로 단풍이 보이기 시작하자 선아가 작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예쁘다. 산 아래 주차장 근처에서 내려서 걸었어요. 사람이 많았습니다. 커플이 많았고 가족 단위도 많았어요. 우리 둘이 나란히 걷고 있는데 선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좀 이상하게 보이려나? 나이 든 남녀 둘이서 단풍 구경? 저는 웃었습니다. 뭐가 이상해? 친구잖아, 친구. 그 말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선아도 웃었는데 어떤 웃음인지 잘 몰랐어요. 점심을 먹었어요.
산 아래 식당에서 산채 정식을 시켰는데 선아가 이번엔 지갑을 꺼냈습니다. 나 낼게. 저번에 네가 냈으니까. 그래도 돼? 당연하지. 선아가 계산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상한 걸 느꼈어요. 홀가분하면서도 뭔가 어색한 느낌. 남자가 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냥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친구인가, 그 이상인가, 그 이하인가. 돌아오는 버스에서 선아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창문에 기대서 눈을 감았는데 그 모습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오래 봤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 있는 사람 같았어요. 낯설면서 낯설지 않은 얼굴. 40년이 지났는데 어딘가 그 시절이 남아있는 얼굴. 저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어둑해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이랑 있으면 돌아오는 그 시절이 좋은 걸까? 그 두 가지가 다른 건지 같은 건지 그게 잘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 빈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제 쪽에서 뭔가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확장을 천천히 하게 됐어요.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줄었고요. 선아에게서도 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가볍게 주고받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무게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 즈음에 둘째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요즘 어때요? 그냥 지내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아들 오빠가 아빠 요즘 좀 달라 보인다고 해서. 저는 잠깐 침묵했어요. 아니야, 별거 없어. 동창 모임 몇 번 나갔어. 동창 모임? 아, 그래서? 딸이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별거 없다고 했는데 별거가 있긴 한데 그게 뭔지 제가 몰랐었습니다. 그날 밤 선아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재석아, 요즘 좀 바빠? 아니, 왜? 연락이 뜸해진 것 같아서. 저는 한참을 화면을 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가? 딱히 바쁜 건 아닌데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 그랬구나. 그럼 천천히. 천천히. 그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뭔가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상황을 다 알지 못해도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 이상하게 더 힘들어졌어요. 더 좋아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주쯤 지나서 선아가 만나자고 했어요. 그냥 근처 카페였습니다.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선아가 말을 꺼냈어요. 재석아, 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우리 어떻게 생각해? 지금 이 관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마음이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야. 어색하면 미안한데. 선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재석이 옆에 있으면 좋아. 근데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창밖에 사람들이 지나갔고 카페 안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나도 좋아, 솔직히. 말하고 나서 멈췄어요. 근데 선아야, 나는 잘 모르겠어. 이게 좋아서 더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 건지. 선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왜 멈춰야 해? 말을 골랐어요. 천천히. 우리가 좋아하는 게 지금의 우리인지 아니면 40년 전 기억인지 그걸 모르겠어서. 선아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게 달라? 달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 침묵이 흘렀어요. 길지 않았는데 무거웠습니다. 선아가 말했어요. 나는 그냥 지금의 재석이가 좋은데 40년 전 기억은 기억이고. 그 말에 뭔가 뭉클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자신이 없어, 솔직히. 왜? 나는 8년을 혼자 살았거든. 그 사이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랐어.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선아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거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저도 고마웠습니다. 그 말이 예상보다 많이 고마웠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버스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어요. 저는 왜 그랬을까 생각했습니다. 선아가 좋다는데 왜 멈추자고 했을까? 겁났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데 겁났어요. 다시 누군가를 가까이 두다가 또 잃으면 어떻게 하나. 아내를 보내고 나서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알았거든요. 2번은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었어요. 선아 옆에 있으면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교실, 창가 2번째 줄, 노란 머리핀. 그 시절의 설렘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건 제가 선아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선아는 지금도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솔직하고 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대화하다가 이상한 순간이 왔습니다. 소비 감각이 달랐어요. 선아는 괜찮은 식당을 좋아했고 저는 부담스러웠지만 말을 못했습니다. 계산을 번갈아 하기도 했는데 저는 항상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불편했어요. 건강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요. 선아가 요즘 여행 다니는 게 좋다며 유럽 쪽을 가보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무릎이 좀 안 좋아졌다고 말을 못했습니다. 긴 비행은 좀 힘들 것 같다는 말도요. 그냥 웃었어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선아는 이런 저를 모를 거예요. 저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보여줬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혼자 밥을 먹다가 선아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재석아, 나 다음 주에 딸이 오거든? 같이 보자.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밥도 안 넘기고 화면만 봤어요. 딸을 소개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가볍게 쓴 문장이었지만 저는 그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알았어요. 딸한테 소개한다는 건 그냥 아는 사람을 데려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앞으로도 계속 볼 거야 라는 뜻이었어요. 가족이 알아야 하는 관계라는 뜻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놨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큰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들떠 보인다고 했던 그 말. 둘째 딸이 전화해서 특별한 거 없냐고 물었던 목소리. 저는 아직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꺼내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뭐라고 할지. 62살 아버지가 동창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아내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아내가 있었다면 이 상황이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상한 건지 당연한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어요. 잠깐. 핸드폰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다시 켰어요. 문자가 그대로 있었어요. 같이 보자.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는지 몰랐어요. 좋아라고 쓰면 그 다음이 시작되는 거였고, 못 가라고 쓰면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쪽도 쉽지 않았어요. 밥이 다 식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카톡이 온 지 18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20분쯤 지나서 답을 보냈어요. 선아야, 잠깐 전화해도 될까?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선아가 여보세요라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응, 딸 소개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 전화기 너머로 선아가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있었어요.
미안해, 갑자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들으니 더 말하기 힘들었어요. 고마운 사람한테 이러는 게 미안했습니다. 재석아, 나도 생각해봤어. 우리 만나면서 좋은데 뭔가 무서웠어. 나도. 나 이혼하고 나서 오래 혼자 살았거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니까 누가 곁에 오는 게 오히려 불편할 때도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그래. 그게 같은 마음인지 다른 마음인지 모르겠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비슷한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 선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지금 이대로가 좋은 것 같아. 더 나아가거나 멈추거나 하지 말고 그냥 가끔 만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게 다이면 안 될까? 선아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게 답답하지 않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답답한 것보다 이게 더 오래 갈 것 같아. 선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현실적이기도 해. 어쩔 수 없잖아. 그래, 알았어. 나도 그게 편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밥은 다 식었어요. 후련하면서도 허탈했어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왔습니다. 잘한 건가? 아니면 또 겁쟁이처럼 물러선 건가? 모르겠었어요, 솔직히. 그 뒤로 연락은 계속됐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빈도가 줄었어요. 매일 오던 게 사흘에 한 번쯤으로 바뀌었고 만남도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됐습니다. 그게 편했어요.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가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고 가끔 걸으면서 별말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선아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었고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좋음이 전과는 달랐어요. 설레는 게 아니었어요. 편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함께 한강변을 걷는데 선아가 말했어요. 재석아, 너 아까 첫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뭔데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강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첫사랑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라기보다 그때 내가 그리운 것 같아. 그 나이의 나, 그 마음의 나. 그게 그리워서 그 사람도 그리운 것 같고. 선아가 한동안 말을 안 했어요. 걷다가 멈추더니 강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40년 전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다만 그게 전부이면 안 되는 거지. 선아가 저를 봤습니다. 현실적이다 너. 어쩔 수 없잖아. 우리는 걸었습니다. 말없이 한동안 걸었어요. 강이 옆에 있었고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나쁘지 않은 오후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혼자 먹었어요.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식탁에 앉아서 TV를 켰는데 잘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40년 전에 말 한마디 못해서 평생 아쉬웠던 이름. 40년이 지나서 다시 만났고 또 한 번 비슷하게 멈춰버렸어요. 이번엔 겁쟁이라서인지 아니면 현명해져서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아요. 그때의 설렘은 그때의 것이었고 지금의 편안함은 지금의 것입니다. 두 개가 같은 게 아니었어요. 40년 전 선아를 좋아했던 건 맞습니다. 지금 선아도 좋은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연결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감정보다 현실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설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그날 밤 잠이 잘 왔어요. 오랜만에 새벽에 깨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바깥에 나무가 있었는데 잎이 거의 다 졌더군요. 한 가지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사나가 했던 말. 나는 그냥 지금의 재석이가 좋은데. 그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은 거였어요. 그게 맞는 선택이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이 오전 내내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의 재석이가 좋다는 말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 맞는 건지, 조금만 더 용기를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은 거였어요. 얇게. 밥을 했습니다. 혼자 먹었어요. 이상하게 밥맛이 좋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선아한테서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어제 좋았어. 또 봐. 저는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잎이 다진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앙상하지만 가지는 단단했어요. 저는 그 나무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